경제신문을 읽어줘. 23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1년 9개월 만에 서울 중위가격 10억 붕괴. 중위가격 7개월째 약세. 이달 9억 9,333만원 기록. 1월보다 2천만원 내려 영끌족 매수한 로도강 중심 전용 84제곱미터 10억 이탈 속출. 중대형보다 중소형 타격 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10억 원 밑으로 내려앉았다. 10억 원 미만 거래가 속출하면서 서울 주요 단지가 10억 클럽 타이틀을 잇따라 반납하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7개월째 하락. 27일 공개된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 9,333만원으로 전월 10억보다 2천만원 가까이 내려갔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21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도 작년 12월 4억 원대 붕괴된 이후 이달 1월 3일 3억 8,667만원, 2월 3억 8천만원으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중위가격은 매매된 아파트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에 있는 값이다. 모든 매매값을 주택수로 나누는 평균 가격이 고가 아파트 매매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 비해 중위값은 진폭이 적은 편이다. 통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세를 볼 때 평균값보다 중위값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이유다. 주로 젊은 층이 대출을 끌어모아 매수한 지역인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 3차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신고가 13억 9,800만원, 21년 9월이었던 그에 크게 밑도는 9억 1천만원에 최근 매매됐다. 박원가 국민은행 연구원은 중간값이 평균값보다 크게 낮은 건 중대형 재건축 아파트보다 중소형 신축 아파트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상승장에서 연결을 한 2030 세대가 고금리 시장에서 융단 폭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서울 전세 꿈틀 한단세 매물 2,700개 봄 이사철 수요 증가 영향 2월 말 매물 4.9만여 개로 뚝. 전세값은 약세, 매매가의 절반, 반포자의 59제곱미터 7개월새 4억 아래로 떨어져. 월세 선호 현상에 쌓여가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3개월 만에 4만 건대로 떨어졌다. 전세값이 매매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데다 이사철 임대 수요가 살아나면서 적재됐던 전세 매물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27일 기준 49,821건으로 약 3개월 만에 4만 건대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11월 9일 5만 15건, 5만 건대가 넘어섰고 올 1월 12일에는 5만 5,882건까지 올랐다. 다만 지난해 5월 2만 4천 건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물은 많은 편이다. 임대차 계약 가운데 전세 거래 비중도 소폭 높아졌다. 올 1월에 체결된 전월세 신규 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58.4%로 전월 대비 5.8% 높아졌다. 올 들어 서울의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세값이 내리자 수요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해 말부터 깡통 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 거래가 뜸해졌지만 최근에는 올해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떨어지자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개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 100.6으로부터 올해 2월 91.1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실제로 개별 단지들은 작년보다 수억 원 낮은 가격의 세입자를 들이고 있다. 전셋값은 매매가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반토막 수준인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53.9%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전셋값이 하락할 경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가율이 50% 아래로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전셋가율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매매 수요에도 일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제가 생각하는 저점 포인트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전세 비율, 전세가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전세가가 떨어졌으니까 매매가도 그에 걸맞게 하락을 해야 하는 거고,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는 턴, 두 번째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은행, 통신 이어 식품도 관한 한마디에 와르르. 정부가 공공재로 지목한 업종, 올해 초 상승분 대부분 반납. 한 달 새 KT 15%, 하이트진로 7% 하락. 은행, 통신사 주가 10년째 제자리, 역대 정권에서 모두 관치 리스크. 은행, 통신, 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종목들은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한계가 있는 주식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개입해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는 관치 리스크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가 이들 산업을 공공재로 지목하거나 물가 잡기를 위해 가격 통제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3%, 내린 24,100원에 마감. 그 다음 롯데칠성, 무학, 다른 소주 관련주도 약세. GSSK 이노베이션, 정유주도 동반 하락. 전날 소부가 소주값과 기름 가격 인하를 위해 원가 공개 등을 추진한 점이 악재를 작용했다. 이게 말 안 들으면 세무조사가 그러겠죠. 관치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한 것은 음식료와 기름 업종이 처음이 아니다. 연초 호실적과 배달 확대 기대감으로 올랐던 행주는 정부가 예대 마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축소를 주문하면서 올 초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KB금융은 한 달 새 12%, 신한지리는 14% 급락했다. 지난해 경기방어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탄 통신주도 지난달 하순부터 급락세로 전환했다. KT는 최고 경영자 낙하산 논란까지 겹치면서 최근 한 달 새 15% 급락해 2014년 초 주가로 되돌아왔다. 은행, 통신, 정유주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은행주는 단기 조정이 일단락됐지만 상승세도 제한될 것이라면서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공공재 성격에 강한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밸류에이션에 더해 관치 리스크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죠. 종합면, 미국 소비발 물가 쇼크, 금리 6%대까지 올려야 인플레 잡힐 것. 예상했던 1월 PCE 지수의 금융시장 출렁. 페드 내달 빅스텝 무력 커져 6월까지 금리 인상 전망도 나와 금리 5% 이상 유지돼야 할 수도. 연준 인사들 긴축 장기화 암시. 뉴욕 증시 올 들어 최악 수익률, 달러 인덱스는 7주 만에 최고치.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중시하는 물가지수인 개인 소비자 지출 PCE 가격지수가 1월에 시장 추정치를 웃돌자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드가 저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기준금리를 여름 6월까지 인상할 뿐만 아니라 최고 연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긴축 공포가 심화하자 뉴욕 증시는 낙폭을 키웠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달러 가치는 뛰었다. 금리 상승은 국채가격 하락. 뉴욕 증시의 최악의 주. PCE 지수가 발표된 지난 2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 하락한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1%, 나스닥 지수도 1.69% 내렸다. 지난 한 주간 다우 지수는 2.99% 하락했다. 올 들어 최악의 주간 수익률이다. 하락세는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66%, 3.33% 떨어졌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 11주 만에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이날 발표된 1월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전월 대비 0.6% 올랐다.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각각 5.3%, 0.2%를 기록한 12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드러나던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미국 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페드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이날 0.121%포인트 상승한 4.814%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연 5%를 넘긴 6개월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연 5.11%까지 뛰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5.21을 기록하며 7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페드 인사들은 좀 더 센 긴축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시카고 성충볼에서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페드가 오는 3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이어 6월에도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57%로 반영하고 있다. 페드가 기준금리를 연 6.5%까지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거네. 페드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5에서 4.75%다. 근데 예전에도 사례를 보면 금리 하락기에도 금리를 하락을 시키는 시기에도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리니어하게 1차 곡선처럼 계속 꾸준하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이지 내려갔다 살짝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갔다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지금에도 아마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기준금리를 0.5%까지 올리진 않고 시장 컨센서스의 0.25%를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